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6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죠. 자,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위에다가 이제 글 상자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이 쭉쭉쭉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다단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맨 처음에 이제 용지 설정을 먼저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본 설정상 글자 모양이 됐든 우리 크기가 됐든 줄 간격이 됐든 정렬 방식이 됐든 이런 것들을 먼저 싹 다 이제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본문을 입력하다가 중간에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단 설정이 끝나면 이제 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제 데이터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문제 그림이 딱 하고 나오면 문제 그림을 잘 봐야 돼요. 해서 본문이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단 설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을 하고 입력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요거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기본 지시사항 좀 보자고요. 자, 우리 기본 지시사항 보니까 지금처럼 편집 용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A4 용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세로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문서를 작성해라. 그리고 용지 여백이요.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두 군데만 20으로 설정하고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리말을 전부 다 이제 10으로 설정해라. 그리고 이제 기타 여백은 0으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글자 모양이요. 글자 모양은 특별한 이제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10포인트에 함초론 바탕으로 그렇게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단 모양이요. 문단 모양은 만약에 문장에서 이제 들여쓰기가 있을 때는 들여쓰기 10포인트로 그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문서에서 이제 주간격은 160%로 해라. 그리고 이제 정렬 방식은 양쪽 정렬로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에서 이제 정렬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색상을 이제 사용을 할 때는 기본하고 오피스 이 테마, 이 두 개 테마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편집 용지부터 설정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쯤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편집 용지를 설정할 때 키보드에서 이제 F7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F7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편집 용지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A4가 맞는지 그리고 용지 방향이 세로가 맞나 안 맞나 요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이제 값들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lt키를 눌러보면 위쪽으로 이동할 때 이제 T 누르고 이제 이동해주면 되죠. 해서 위쪽은 이제 10이요. 그러면서 탭 누르고 10, 탭 누르고 20, 탭 20, 탭 누르고 10, 탭 누르고 10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왼쪽 오른쪽만 20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위쪽하고 머릿말 그리고 꼬릿말하고 아래쪽은 전부 다 이제 1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집 용지 설정 다 했으면 엔터요. 엔터 누르면 이제 편집 용지 설정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을 먼저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의 기본 설정사항 확인 좀 하자고요. 자, 그때 이제 글꼴은 함초론 바탕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10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정렬되어 있고요. 그리고 줄 간격은 160%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본문 그림을 봤을 때 위쪽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좀 이따가 글 상자를 만들고 입력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개요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이제 1번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서 붙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개요라는 이 글자부터 시작해서 요 위쪽에 있는 요 본문 요만큼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글씨를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영어 같은 거 대소문자 잘 구분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할 때 이런 것들은 무조건 띄어쓰기는 무조건 몇 칸이다? 한 칸이다. 한 칸. 그렇게 해서 이제 글씨 틀리지 않게 조심해가면서 요 내용들 싹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요 글씨 이제 입력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 개요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 이제 우리가 표를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다단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단 설정하는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세부 지상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다단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세부 지상이 써져 있죠. 모양은 이제 그때 두 개로 이제 다단 설정해라. 그때 이제 적용 범위는 세 다단으로 요거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단 설정할 때 여기서 이제 엔터 한번 눌러주고 엔터를 또 한 번 더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이제 다단 설정할 때 누르는 그 단축키가 Alt키를 한번 눌렀다 띄면 모든 메뉴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단축키가 쫙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W, U, E 하고 순서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다단의 개수는 두 개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키를 눌러보니까 W가 두 개죠. 그래서 Alt하고 W 눌러주고 그때 이제 구분선은 지상에 없죠. 지상이 없으니까 구분선은 넣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 적용 범위가 지금 문서 전체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세 다단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거를 이제 선택해서 세 다단으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정한 거 다 했으면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단 설정이 됐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구분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단 설정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모르겠죠. 그럴 때는 그냥 글씨를 쭉쭉쭉 한번 입력 한번 해보세요. 입력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다단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왼쪽 단에 글씨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단 설정된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표 위에 이런 이제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그럼 이 제목은 우리가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그리고 표를 만들 때 이제 6행 5열짜리로 우리가 이제 표를 짜잔하고 만들면 되겠죠. 표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캡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캡션까지 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글씨를 입력할 때는 우리가 글씨를 먼저 쭈루룩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구분에 들어있는 요 날짜들 싹 다 이제 입력하고 평균까지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위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 데이터들 싹 다 이제 입력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0점 이상까지 입력이 끝났으면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여기까지 이제 입력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서울에 대한 이 데이터를 쭉쭉쭉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값들은 우리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해서 이 데이터 빼고 나머지 데이터 싹 다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데이터 이제 입력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표를 만들 때 쓰는 그 단축키가 Ctrl N-T 눌러서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표를 다 만들고 내용을 싹 다 이제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캡션을 집어넣을 거니까 캡션을 집어넣을 때 그때 단축키가 Ctrl N-C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표 위에 있는 거 그 제목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아파트 값 한 칸 띄고 상승률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엔터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표 만들자고요. 표 만들 때 그때 이제 단축키가 Ctrl NT요. Ctrl NT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 만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줄은 6개다, 칸은 5개다 이렇게 설정된 거 맞죠? 그리고 이곳에 글자처럼 지급에 반드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6행 5열짜리 이렇게 이제 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목부터 이제 입력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구분이라고 입력해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강동구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강남구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써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비고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고자에서 이제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9번 밑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2022.3 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동한 다음에 2022.4라고 써주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동한 다음에 2022.5라고 써주고 그 밑에다가 2022.6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평균 이렇게 이제 제목은 미리 써놔야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위로 이동한 다음에 0.57 써주고 위로 이동하고 0.51 위로 가고 0.42 위로 가고 0.23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0.19 밑으로 내려가서 0.32 밑으로 내려가고 0.39 밑으로 내려가고 0.41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0.22 위로 올라가고 0.20 위로 올라가고 0.16 위로 올라가고 0.16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입력해 주면 우리 표 안에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들은 싹 다 이제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캡션을 넣어주면 되겠죠. 캡션을 집어넣을 때 그때 단축키가 컨트롤 NC요. 해서 컨트롤하고 NC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 1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글씨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캡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캡션을 입력할 때 이런 거 이제 띄어쓰기 같은 거 잘 보고 입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가 요 퍼센트 기호 요 앞에만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 단 위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고 퍼센트 기호 찍어주고 그리고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캡션을 다 입력을 했으면 캡션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그 아래쪽에 있는 문단들을 싹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캡션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라고요. 누르면 이제 본문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문단들도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작성해 놓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줬어요.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입력할 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상에서 이제 정각기호를 이용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컨트롤 F10번을 눌러서 우리가 정각기호를 이용해서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고 이곳에 우리가 영어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줘야죠. 이런 영어 같은 거 입력할 때 이제 우리가 띄어쓰기 그리고 대소문자 정확하게 잘 보시고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해주면 이제 우리 본문에 문단에 있는 그런 글씨들은 싹 다 이제 입력을 다 해줬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한 거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편집을 이제 시작해 주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문제 순서를 봤을 때 지금 입력까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 할 거 들여쓰기 해주고 이제 정렬할 거 있으면 정렬시켜주고 그리고 하이퍼링크 지우기 이런 게 있을 때 하이퍼링크도 같이 지워주면 되겠죠.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타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봤을 때 이 윗부분의 문단은 우리가 뭐 들여쓰기 하는 거 그런 거 없고요. 정렬할 내용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표요. 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얘는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시키고 그리고 캡션도 이제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요. 이 제목은 이제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해 주면 되죠. 그리고 얘네들 구분 안에 들어있는 거 얘네들은 보니까 길이가 똑같아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네들 이제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시켜주고 평균이라는 글자도 가운데 정렬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런 수치들도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을 전부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문단을 보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따로 뭐 들여쓰기 할 건 없고요. 그냥 여기서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차트가 나오고 차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이 또 새로 시작되는데 얘네들도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이라는 걸 전부 다 이제 적용을 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 이제 들여쓰기 할 건 없죠. 그리고 뭐 따로 우리가 정렬해 줄 거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이 표에 대해서만 우리가 싹 다 이제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그 쓰는 단축키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정렬을 시킬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양쪽 정렬하겠다. 그럼 이제 M을 눌러주면 되고 왼쪽 정렬해라. 그러면 레프트 L 눌러주면 되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러면 이제 센터 C 눌러주면 되고요. 오른쪽 정렬해라. 그러면 이제 라이트 R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들여쓰기 할 때는 우리가 Alt T, Alt A, 엔터를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따로 들여쓰기 할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렬할 때 이렇게 이제 단축키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본문이 있을 때 우리가 표 자체를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시켜야 되겠죠.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시킬 때는 표 앞쪽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가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나와요.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이 다 설정이 됩니다. 그때 우리 정렬 방식을 보게 되면 양쪽 정렬로 돼 있죠. 이 표 자체도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C
그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되는데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도 뭐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렬 방식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변경이 됐다고요. 이렇게 이제 표를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정렬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요. 일단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우리가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캡션도 찍어서 얘는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킬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R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뭐 하이퍼링크 지울 것도 없고 우리가 들여쓰기 할 것도 없고 우리가 따로 정렬해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전부 다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해주면 돼요. 이제 편집을 할 때는 우리가 맨 처음 이제 테두리 배경을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문제 위에서부터 문제 위쪽부터 이렇게 이제 지상들이 쭉쭉쭉 써져 있죠. 쭉쭉쭉 써져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우리가 지상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머릿말, 꼬리말, 쪽번호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제일 끝에 우리가 이제 따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집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림이 나오거나 차트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이제 그림도 넣고 이제 차트도 집어넣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세부지상 보니까 이제 쪽 테두리하고 이렇게 있죠. 자, 쪽 테두리 보니까 선의 종류와 굵기는 이중실선으로 하고 0.5mm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위치는 쪽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제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다 이제 5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쪽 테두리 이제 설정할 때 우리가 쪽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죠. 요 쪽 테두리 배경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테두리는 이제 이중실선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중실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체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때 이제 이중실선을 찍었더니 지금처럼 굵기가 0.5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모두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위치는 쪽 기준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다 이제 5mm로 해라. 그때 이제 위치는 요 아래쪽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쪽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 전부 다 이제 5mm 5mm가 이제 기본값이죠. 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쪽 테두리가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림 보게 되면 머릿말은 이제 나중에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 윗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글상자를 집어넣고 일단은 우리가 요런 이제 글씨 같은 것들은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요런 거 이제 글씨를 입력할 때 지금 요 날짜, 요 발표 일자 같은 경우에는 누름틀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누름틀을 먼저 만들고 요 날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앞에다가 이제 그림도 이렇게 이제 집어 넣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사용할 그 단축키 좀 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 때 컨트롤 NB라는 요 단축키를 이제 사용하면 될 거고 그때 개체 속성 창을 우리가 열 때는 컨트롤 NK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상자 안에서 우리가 문단을 가운데 정렬시킬 때는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글상자를 다 만들고 글상자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 어디선가 이제 빠져나올 때는 우리가 이제 시프트하고 ESC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름틀을 만들어라 그 문제도 있었죠. 우리가 이제 누름틀을 만들 때는 컨트롤 K2라는 요 단축키를 이제 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그림 넣는 것도 있었죠. 그림을 집어넣을 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 NI 요 단축키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글상자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여기 개자 앞에다가 이제 커서 갖다 놓고 우리 글상자 만들자고요. 자, 우리가 글상자 만들 때 컨트롤하고 NB를 땅땅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우스가 이렇게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변해요. 그때 이제 마우스 클릭하면 안 돼요. 클릭하지 말고 컨트롤하고 Z요. 그러면 이제 글상자가 짜잔하고 나왔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글씨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서울 한 칸 띄고 아파트 한 칸 띄고 매매가 한 칸 띄고 가파른 한 칸 띄고 상승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발표 일자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워야죠.
그리고 엔터 눌러주고요. 그리고 작성자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고 우리가 이제 고인숙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글상자 안에 들어가는 이런 글씨들은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줬죠. 그러면 이제 글상자 설정 좀 변경하자고요. 우리 세부지상 봤을 때 글상자의 이제 크기는 너비는 168이다, 높이는 23이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치는 이제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로 해라. 그리고 가로는 종이의 가운데 0mm, 그리고 세로는 종이 위에 20mm 이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 여백도 나왔고 선의 속성에 대해서도 변경을 하래요. 그리고 색 채우기도 해라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럼 요거 이제 한번 설정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개체 속성으로 이제 들어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K죠. 해서 컨트롤하고 NK를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 창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너비를 먼저 바꿀 거니까 우리가 이제 탭키를 한번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너비로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168이라고 쓰고 탭 두 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23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탭을 한번 누르게 되면 크기 고정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이제 크기 고정을 시켜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Alt키를 눌러보면 단축키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크기 고정이 S니까 Alt하고 S를 눌러도 돼요.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크기는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설정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로 해라. 자리 차지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는 종이 가운데 0mm, 종이로 되어 있고 여기만 이제 가운데로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로는 종이 위에 20mm다. 종이 위 20mm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이제 가운데로 바꿔주면 이제 설정이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 설정하러 가자고요. 바깥 여백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여기 여백 및 캡션이라는 이 탭이 있어요. 이 탭에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백 및 캡션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바깥 여백을 아래쪽을 5mm로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아래쪽 이곳만 이제 우리가 설정을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5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리고 선의 속성은 이제 검정색 실선 0.2mm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해서 선이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때 색깔은 이제 검정색이다 그랬으니까 검정색 얘가 이제 RGB 값이 0.0.0이 맞나 확인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실선은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 그때 실선의 굵기가 이제 지금 우리 거는 0.12로 돼 있는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지워주고 0.2라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색 채우기요. 색 채우기는 우리 채우기란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우리 채우기란 탭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면색을 찍은 다음에 초록 80% 밝게 그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 이제 마우스 갖다 대보니까 초록이라고 떴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RGB 값이 40에 155에 110 그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이 아니죠. 그럼 빨리 우리가 테마를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해서 오피스 테마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초록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다시 찍어보면 되겠죠. 찍었더니 그때 RGB 값이 0.128.0 얘가 맞죠? 이 중에서 우리 80% 밝기가 바로 밑에 있어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글상자에서 나온 거 모든 세부 지상을 싹 다 이제 처리해 줬죠.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요거는 이제 제목 1이다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요 내용들은 이제 제목 2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럼 제목 1하고 2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 지상 이제 처리해 줘야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누름 툴도 있어요. 자, 요 누름 툴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제 그림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 그림도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제목이요. 제목 1이 지금 요 제목을 보고 얘기하죠. 요 제목은 15포인트다, 굴림체다, 장평은 115다, 자가는 마이너스 5%다. 그 다음에 진하게다, 파란색이다, 가운데 정렬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되고 가운데 정렬은 우리가 이제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C 그거 이제 눌러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제목 1에 대해서 설정 좀 하자고요. 일단은 요 제목도 이제 싹 다 이제 범위성 해주고 그리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갈 때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죠.
Alt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글자체부터 바꾸자고요. 글꼴부터. 글꼴은 이제 굴림체다라고 했으니까 굴림체하고 이렇게 이제 직접 써주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 바꿔줘야죠. 그때 이제 기준 크기로 가는 그 단축키 Alt키를 눌러보니까 지금 Z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Alt Z 15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평하고 자간 바꿀 거예요. 장평하고 자간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Alt키를 눌러보면 우리가 단축키가 W고 P죠. 장평은 W니까 Alt하고 W 눌러주고 115라고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간은 우리 P죠. P 해서 Alt하고 P 누르고 -5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하게 파랑 그거 이제 바꿔줘야 돼요. 우리 진하기가 우리 B죠. B 해서 Alt하고 B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색은 우리가 마우스로 찍어서 여기서 이제 파랑이라는 거 요거 찍은 다음에 그때 RGB 값이 0.0.255 얘가 맞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 이제 가운데 정렬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가운데 정렬 시킬 때 컨트롤 시프트 C 하고 이렇게 이제 단축키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이 이제 싹 다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제목 2 요 두 개 대해서 우리가 이제 왼쪽 여백을 340으로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발표자 그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Shift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줄이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왼쪽 여백을 설정할 건데 왼쪽 여백을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문단 모양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문단 모양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T죠. 해서 Alt T요. Alt T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왼쪽 여백을 바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Alt T를 누르자마자 우리가 이제 Alt를 눌러보면 왼쪽이 이제 F죠. F. 해서 Alt T, Alt F 우리가 34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 썼으면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왼쪽 여백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목에 대해서 이제 설정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누름틀이요. 누름틀은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때 입력 데이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입력할 때 점이 됐든 띄어쓰기가 됐든 이런 것들 이제 조심해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표일자 그 뒤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누름틀을 만들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K2요. 해서 컨트롤하고 K2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드 입력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하고 우리가 직접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다가 0000 점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00 점, 한 칸 띄고 00 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넣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누름틀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럼 그때 이제 입력 데이터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해서 2022점 한 칸 띄고 06점 한 칸 띄고 30점 하고 이렇게 이제 날짜를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발표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그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I요. 컨트롤 NI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 넣기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그때 이제 경로는 C 드라이브의 WP의 여름이라는 요 BMP 파일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길벗 워드 실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올 거니까 그림이라는 폴더가 있죠. 이 폴더 안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파일 이름은 여름.bmp다.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문서에 포함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름이라는 그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여름이라는 거 요 파일 이제 선택해주고 아래쪽에서 문서에 포함해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열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짜잔하고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객체 속성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크기다, 그 다음에 위치다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객체 속성창에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이제 탭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우리 너비 오른쪽으로 이동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2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 13이요. 그리고 이제 위치 바꿔줘야죠.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이제 글 앞으로 설정을 하래요. 우리 본문과의 배치 보니까 글 앞으로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설정해주고 그리고 가로다 세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가로는 종이의 왼쪽 25mm요. 해서 가로 종이의 왼쪽에 25mm 하고 우리가 이제 숫자 값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로는 종이의 위에 25요.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변경해 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너비다 높이다 요거 설정해 줬고요. 그리고 글 앞으로도 찍어 줬고 가로 세로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 사항을 싹 다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설정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요 위치에 그림이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그림까지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요 위에 거 이제 싹 다 이제 설정해 줬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니까 1번 개요하고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타일 문제를 보고 스타일 적용시킬 거 싹 다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을 싹 다 이제 적용시키자고요. 지금 여기 개요에 대해서 우리 스타일 개요 1번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 바로 위에 있는 이 제목에 대해서는 스타일 표 제목이라는 거 그거 이제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문단이요. 이 문단은 보니까 스타일 개요 2번 요거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제 2번 하고 수도권 현황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얘는 이제 스타일 개요 1번 적용시킬 거고 그 다음에 3번 상승률 분석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 개요 1번 적용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 문단들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 개요 2번으로 싹 다 이만큼 이제 전부 다 이제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도 스타일을 적용시키는데 그때 이제 참고 문헌 1로 그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래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요 내용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 내용 그리고 이곳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우리 스타일 참고 문헌 2 요거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스타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 스타일 이제 세부 지상을 봤더니 지금처럼 2개의 손은 이제 수정해서 쓰고 3개의 손은 이제 등록해서 만들어서 써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개요 1, 2번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표제목부터 시작해서 참고 문헌 1, 2 얘네들은 싹 다 이제 등록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개요라는 거 요거 먼저요. 해서 개자 앞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만들 거니까 우리가 스타일을 만들 때 F6번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F6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스타일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스타일을 만들 때 얘를 눌러주면 되고 스타일을 이제 수정할 때 얘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단축키를 보면 Alt키를 눌렀을 때 단축키가 A다, E다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요 1번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수정해서 쓸 거니까 개요 1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때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2라는 거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2를 눌렀더니 스타일 편집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개요 1번은 여백, 왼쪽 여백은 0으로 이제 설정해 주래요.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에서 이제 변경해 주면 되고 그리고 11포인트다, 궁서체다, 진하게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단축키 Alt키를 눌러보니까 문단 모양은 Alt-T고요. 글자 모양은 Alt-L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Alt-T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왼쪽 여백을 설정할 건데 왼쪽으로 가는 그 단축키가 우리 F죠. F. 해서 Alt하고 F를 누르고 여기다 이제 0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러서 우리가 이제 왼쪽 여백 다 설정을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꿀 거니까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겠죠. Alt를 눌렀더니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글자 모양이 우리 궁서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궁서체라고 직접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키를 눌러봤을 때 기준 크기가 우리 Z죠. Z.
해서 Alt하고 Z를 누른 다음에 11이라고 써주고 우리 진하게 하래요. 진하게는 우리가 B죠. B 해서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이요. 그래서 또 다 했으니까 또 설정. 그래서 또 다 했으니까 또 설정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번 개요하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하나가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우리가 요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아파트값 상승률을 하고 거기에서 맨 앞에서 이제 커서 갖다 놓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표 제목으로 우리가 등록해서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때 또다시 이제 F6번 눌러서 우리가 스타일로 들어가 주고 이번엔 등록을 시킬 거니까 Alt키를 눌러보면 그때 단축키가 A죠. A. 그때 이제 우리가 Alt하고 A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이제 우리 스타일의 이름은 표 제목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표 제목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요.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는 우리 문단으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문단이 기본값이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표 제목이라고 여기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럼 요거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할 거니까 Alt하고 E, Alt 2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시켜야 돼요. 가운데 정렬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에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포인트다, 맑은 고딕이다, 장평이다, 자간이다, 진하게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싹 다 이제 글자 모양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에 들어갈 거니까 Alt를 눌러봤을 때 T죠. 해서 Alt T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키면 되는데 가운데 정렬이 여기 있죠. 그때 이제 단축키는 우리 가운데가 센터 해서 Alt하고 C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그럼 이제 문단 모양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 바꿀 때는 우리가 이제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겠죠. Alt L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글꼴 바꿔야죠. 글꼴은 이제 맑은 고딕으로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맑은 고딕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그래서 이제 글자 크기 바꾸자고요. 글자 크기 바꿀 때는 우리가 이제 Alt하고 Z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Z 12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크기가 12포인트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장평하고 자가는 그 밑에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겁니다. 그때 이제 단축키를 보게 되면 우리 장평이 이제 우리 W죠. 그리고 자가는 P예요. 그때 이제 장평 Alt하고 W 눌러주고 102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자가는 P Alt하고 P를 눌러주고 -4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진하게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가 Alt키를 눌러보면 진하게가 이제 B예요. B 해서 Alt하고 B요. 그리고 해서 이제 엔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도 바꿔줬고 글자 모양도 전부 다 이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이요. 그래서 또 설정이요. 설정 버튼을 땅땅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전부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수도권 현황하고 얘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스타일 개요 1번 그거 이제 적용시킬 거니까 수도권 현황하고 요 앞에다가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개요 1번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이제 얘 요거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개요 1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가나다라마 하고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돼요. 해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 가나다라마 하고 이렇게 이제 다섯 번을 이제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5번 내려갔기 때문에 5개 문단에 대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싹 다 범위가 설정이 된다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만들 거니까 F6번 눌러주면 되겠죠. F6번 눌러주면 스타일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우리는 이제 개요 2번 요거는 이제 수정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요 2번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주고 요걸 이제 수정할 거니까 우리가 Alt하고 E를 눌러주면 됩니다. Alt 2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태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왼쪽 여백을 15포인트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백만 설정하면 되니까 문단 모양만 설정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Alt하고 T요. Alt T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지고 그때 왼쪽 여백을 우리가 15포인트로 해라 그랬어요. 왼쪽이 우리 F죠.
해서 Alt F 눌러주고 15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럼 이제 우리 개요 2번 스타일 전부 다 이제 편집이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설정이요. 그래서 또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요만큼 범위 지정한 곳이 가나다라마 하고 이렇게 이제 싹 다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상승률 분석 얘는 이제 3번 하고 우리가 이제 개요 1번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해서 상승률 분석 여기 앞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개요 1번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개요 1번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눌러주고 여기는 이제 가나다 그렇게 이제 세 개에 대해서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죠. 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 땅땅땅 3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세 개 문단이 전부 다 이제 범위가 설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개요 2번 적용시켜주면 되는데 개요 2번은 우리가 또 만들어 놨죠. 해서 여기서 이제 개요 2번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개요 2번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가나다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스타일 참고문헌 1이다 참고문헌 2다 해서 요거 이제 적용을 시킬 건데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요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스타일 참고문헌 1이다 라고 해서 지금 얘가 요 박스가 이 전체가 전부 다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글씨들 싹 다 이제 참고문헌 1로 스타일을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참고문헌 1 만들자고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를 싹 다 이제 설정해 주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을 만들 거니까 F6번을 눌러주면 되겠죠. F6번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참고문헌 1이라는 거는 등록을 해서 쓸 거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A, Alt A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Alt A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 문헌 1로 하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하래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스타일의 이름 우리가 참고 문헌 1 하고 이렇게 써주고 스타일의 종류는 기본값이 이제 문단이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참고 문헌 1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참고 문헌 1을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할 거니까 Alt하고 Alt 2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참고 문헌 1이라는 거는 내어쓰기를 20포인트로 하고 그리고 줄간격은 이제 130으로 해라.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9포인트다 도둠체다 이거는 글자 모양에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단 모양 바꿀 거니까 Alt하고 T, Alt T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내어쓰기 할 건데 내어쓰기가 우리 단축키 보니까 B죠, B. 해서 Alt B 눌러주면 내어쓰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고요. 그때 이제 탭을 한번 눌러주면 크기를 쓸 수 있게 이동이 됩니다. 그때 이제 20이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줄간격은 이제 130%로 하래요. 그때 이제 줄간격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그때 이제 줄간격으로 이동하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K요. K 쓰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130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문단 모양에 들어와서 내어쓰기 20포인트다 요거 설정해 줬고요. 그리고 줄간격은 130이다 요거 이제 설정해 준 거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문단 모양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 바꿀 때는 이제 우리가 Alt하고 L 눌러주면 되겠죠. Alt L 눌러주고 그리고 글꼴은 이제 도둠체로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도둠체 이렇게 이제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씨 크기 바꿀 거니까 우리가 Alt하고 Z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참고문헌 1에 대해서 스타일을 싹 다 이제 편집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이요. 그래서 또 설정이요. 설정을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싹 다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참고문헌 1 요거 이제 스타일 다 적용해 줬고요. 스타일 참고문헌 2 요거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요거 파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 잘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이요. 요만큼 그리고 그 아랫줄도 요만큼 그리고 그 아랫줄도 요만큼이요. 요만큼에 대해서 참고문헌 2로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영역만 딱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첫 번째 거요. 요만큼 이제 범위를 딱 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참고 문헌 2 요거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또 만들 거니까 F6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고요.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또 추가시킬 거니까 Alt하고 A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A 눌러주고 여기다 이제 스타일 이름이요. 여기다 이제 참고 문헌 2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 문헌 2로 하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는 글자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글자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줘야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참고 문헌 2 요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스타일은 뭘 적용시켜라? 기울림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 참고 문헌 2 요거 이제 선택이 된 상태에서 Alt하고 우리가 이 스타일 편집하기 이곳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해서 Alt 2를 눌렀더니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이제 글자 모양 들어갈 거니까 Alt하고 L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기울림으로 하래요. 기울림이 지금 요 아이콘이죠. 해서 우리가 Alt키를 눌러보면 그때 이제 이탈릭체로 해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Alt I를 눌러서 지금처럼 기울림꼴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엔터요. 엔터 눌러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스타일도 다 편집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래서 또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기울림꼴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참고 문헌 2도 만들었으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또 참고 문헌 2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요만큼 이제 우리가 범위를 요만큼 지정해 주고 우리가 또 참고 문헌 2 요거 이제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스타일을 싹 다 이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스타일 싹 다 이제 적용을 시켰고 그 밑에 보니까 강이라는 이 글자를 문단 첫 글자 장식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좀 하자고요. 그럼 우리가 강이라는 글자 요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 우리가 서식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서식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서 우리가 문단 첫 글자 장식할 때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요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모양은 두 줄로 해라. 두 줄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리고 글꼴 바꿔줘야 되고요. 면색도 바꿔줘야 되고 본문과의 간격도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글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찍어주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면색은 지금 여기서 찍어주면 되고 본문과의 간격은 이곳에서 우리가 설정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줄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글꼴은 도둠체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도둠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면색은 이제 초록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초록 요거 이제 찍어서 RGB 값이 0.128.0 하고 요게 맞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은 처음부터 이제 3mm로 돼 있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때 이제 글자 색을 하향으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를 이곳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가 뒤로 쭉 드래그해서 강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블럭 잡아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강이라는 글자만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때 이제 글자 색을 바꿀 때는 지금 이곳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이곳에는 하향이 없죠. 해서 빨리 테마 바꿔줘야죠. 해서 이곳에 들어가서 기본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거 이제 하향 255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줘야죠. 확인했더니 얘가 맞죠? 그럼 요거 이제 하향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문단 첫 글자 장식 끝이요. 그럼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다 했으니까 그 아래쪽에 보니까 다단 설정해라 지상 나왔죠. 다단 설정은 아까 우리가 다 해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스타일 적용시켜라 이것도 해줬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1번 가로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우리 각주죠. 각주. 해서 요 파란색 선을 쭉쭉쭉 따라 내려가게 되면 지금 우리 이곳에 각주 집어넣어라 해서 이곳에 이제 각주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료 땡땡 부동산 114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부동산 114에다가 하이퍼링크도 같이 집어넣으래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설정 좀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각주를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N이고요. 그리고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KH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표 바로 위에 상승률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죠. 그 뒤에 상승률 뒤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각주를 집어넣을 거니까 컨트롤하고 NN 요 단축키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화면 맨 밑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각주를 쓸 수 있게 그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글씨 먼저 써야죠. 해서 자료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우리가 부동산 114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각주에 우리 세부 지상 보니까 글자 모양은 이제 도둠체 9포인트로 하고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얘는 따로 우리가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글자 모양 좀 바꾸자고요. 글씨를 딱 쓰고 나면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Shift하고 홈 요걸 눌러주면 싹 다 이제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 바꿀 거예요. Alt하고 L 눌러주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은 도둠체다라고 했으니까 도둠체라고 직접 써주고 엔터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그때 글자 크기는 9포인트하고 나는데 9포인트로 원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각주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끝났고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집어넣으면 되는데 하이퍼링크는 이 부동산 124 이 글자에 대해서만 하이퍼링크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가 범위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맨 뒤에서 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그때 이제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누르고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면 지금처럼 부동산 114 이렇게 이제 한 단어만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이 된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KH요. 그때 이제 컨트롤 KH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하이퍼링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표시할 문자 이름 부동산 124가 맞죠?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우리 연결 대상은 웹 주소라고 지금처럼 이 주소를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결 대상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웹 주소라는 거 요거 땅 찍어주면 지금처럼 웹 주소를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칸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http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http 콜론 찍어주고요. 슬래시 써주고 www.r114.com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똑같이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썼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넣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넣기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주 만들 거 다 했고 하이퍼링크도 설정이 다 끝났으니까 각주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죠.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이제 맨 위에 우리 도구 몸 중에서 닫기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단축키 Shift하고 ESC요. Shift하고 ESC가 어딘가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게 우리 Shift ESC죠. 그래서 Shift ESC요. Shift ESC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각주에서 빠져나와서 아까 우리 각주 집어넣던 곳 이곳으로 다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그럼 이제 각주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요 각주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밑에 이제 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세부 지상을 보고 또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표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블록 계산식 요것도 이제 집어 넣어야 돼요. 그리고 캡션에 대해서도 세부 지상을 보고 우리가 변경시킬 게 있으면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표와 관련된 그런 단축키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표에서 우리가 이제 속성창으로 들어갈 때 컨트롤 NK 이 단축키를 눌러주면 되고요. 글자 모양 바꿔라 그러면 이제 Alt L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표에서 빠져나갈 때는 Shift하고 ESC를 눌러주면 되고 표 안에서 우리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블럭을 설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F5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F5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서 우리가 블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테두리를 바꾸겠다. 배경을 바꾸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L이 됐든 C가 됐든 이런 것들 눌러주면 되고 만약에 여러 칸을 이제 한 칸으로 합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머지의 약자 M을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블럭 합계를 구하겠다. 블럭의 평균을 구하겠다. 블럭의 곱슬 구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썸의 약자 S, 에버리지 약자 A, 프로덕트 약자 P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표 한번 설정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때 이제 표에 대해서 이제 세부 지상을 보니까 크기는 너비는 이제 78에서 80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단 설정을 한 상태로 우리가 표를 만들게 되면 원래 이 크기대로 이제 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표의 전체 너비를 우리가 조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이거는 설정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33에서 34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높이는 우리가 이 표를 전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높이가 이제 33에서 34, 그 크기로 이제 만들어져요. 그리고 위치는 이제 글자처럼 취급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표를 처음 만들 때 우리가 글자처럼 취급,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해서 우리가 표를 만들어 준 거죠. 해서 이것도 이미 우리가 다 설정을 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모든 셀의 안 여백은 왼쪽 오른쪽 2.5mm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에서 우리가 속성창에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하고 NK요. 컨트롤 NK를 따당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 셀 속성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안 여백을 설정을 할 거예요. 안 여백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표라는 이 탭에서 이제 설정을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표라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모든 셀에 이제 안 여백하고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왼쪽 오른쪽 2.5로 해라 그랬으니까 왼쪽 오른쪽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을 선택해주고 2.5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탭 두 번 눌러주면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때 2.5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이제 설정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그때 이제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집어넣었더니 지금처럼 이 첫 번째 이제 구분에 들어있던 이 날짜가 이렇게 이제 두 줄로 됐죠. 그때 이제 셀 너비 좀 조정 좀 하자고요. 요거 이제 한 줄로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셀 너비를 이 경계선에다 갖다 놓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전체 행에 대해서 셀 높이 같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모든 범위가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셀 높이 같게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테두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선 0.12로 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설정을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 바깥의 위쪽과 아래쪽은 그랬습니다. 표 바깥의 위쪽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고, 아래쪽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곳은 실선 0.4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테두리를 이제 바꿀 거니까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하고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래쪽은 실선 0.4로 하라 그랬어요. 실선이 지금 선택돼 있고 여기서 이제 굵기만 우리가 이제 0.4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선 모양 바로 적용. 얘는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만 바뀔 거니까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해서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을 눌렀더니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이제 선 모양이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표 바깥에 왼쪽하고 오른쪽은 그랬습니다. 표 바깥에 왼쪽 오른쪽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과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 두 곳은 선 없음을 적용을 시키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또 L을 눌러주면 되겠죠. L 누르고 여기서 이제 종류를 없음 요거 찍어주고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해서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왼쪽 오른쪽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지금처럼 왼쪽하고 오른쪽에 선 모양이 없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제목행 아래쪽과 평균행 위쪽은 그랬습니다. 제목행 아래줄이다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고 평균행 위쪽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곳은 이중실선 0.5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놓고 위쪽과 아래쪽을 바꿔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테두리 바꿀 거니까 또 L이요. L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이중실선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중실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굵기는 0.5가 기본값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위쪽과 아래쪽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서 위쪽하고 아래쪽만
이중시선이 이렇게 이제 적용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 모양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제목 행에 대해서 셀 배경색을 이제 변경시켜라. 그리고 글자 모양도 변경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제목 행이다.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셀의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우리가 키보드에서 C만 눌러주면 되죠. 해서 C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셀 배경색을 파랑으로 바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색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 면색을 이제 파랑 요거 이제 찍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RGB 값이 0.0.255요. 얘가 맞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셀 배경색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고 그때 이제 글자 모양 바꿀 거니까 Alt L이요. Alt L을 누르게 되면 글자 모양하고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을 굴림체로 하고 진하게 하고 글자 색을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글꼴을 이제 바꿀 거니까 글꼴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해서 굴림체라고 직접 써주고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Alt B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글자색은 노란색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글자색 찍어서 노란색 255, 0이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주고 요것만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글꼴 바꿔줬고요. 진하게 설정해줬고 글자색도 이렇게 이제 변경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정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균행에 대해서 이제 하래요. 평균행이다.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곳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셀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C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C를 땅 하고 눌렀더니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때 이제 셀 배경색은 빨강 80% 밝게 요걸로 이제 지정해 주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색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가 면색에 간 다음에 빨강색 255, 00 요게 맞나 확인해주고 그때 이제 빨강 80% 밝게가 지금 이 아이콘이죠.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면색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은 진하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하게는 우리가 여기서 해주는 게 더 빠르겠죠. 글자 모양 들어가는 것보다 이 도구모음을 이용하는 게 더 빠릅니다. 해서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 방식은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가운데 정렬이 이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하라는 거죠. 이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시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글씨 데이터 싹 다 이제 입력해주고 정렬할 때 다 해준 거죠 이미. 그럼 이제 표에 대해서 우리 세부 지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세 칸을 우리가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표에 평균행에다가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록 평균을 이제 산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죠. 해서 우리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블록 평균 구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A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A를 땅 하고 이제 지금처럼 눌러서 평균값을 이렇게 이제 계산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블록 계산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블록 평균 요걸 이제 찍어도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블록 계산식까지 전부 다 이제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캡션에 대해서 아는데 캡션은 표 아래쪽에 삽입을 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해라. 이미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끝난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표에 대해서 전부 다 싹 다 세부 지상을 다 처리해 줬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싹 다 세부 지상이 끝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차트하고 나왔죠. 자 그러면 이 차트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차트를 봤을 때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계열을 보니까 강동구다, 우리 강남구다, 서울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가로축을 봤을 때 2022년 3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6월 데이터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차트 좀 만들자고요. 그럼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지금 요 데이터 전부 다 이제 차트 안에 넣어야 되고 강동구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싹 다 이제 데이터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구분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범위를 우리가 설정한 다음에 차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구분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고요. 맨 밑에 이제 차트라는 거 이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의 지상을 보니까 차트의 모양은 어떻게 해라? 세로 막대형
누적 세로 막대형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차트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로막대형 중에서 이 첫 번째 게 묶은 세로막대형이죠. 두 번째 게 누적 세로막대형이요. 그래서 문제에서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누적 세로막대형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이렇게 떴죠. 그럼 여기서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이 차트에 대해서 차트의 크기도 우리가 바꿔줘야 되고요. 위치도 이제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바깥 여백도 우리가 설정 좀 하자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개체 속성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개체 속성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너비부터요. 우리가 개체 속성창에 이렇게 이제 들어왔을 때 탭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너비 숫자 쓸 수 있게 이동이 되죠. 그때 이제 8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 높이는 이제 65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크기 고정하래요. 크기 고정은 우리 Alt키를 눌러보니까 S라고 되어 있죠. 해서 Alt하고 S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차트의 크기를 우리가 이곳에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지금 이곳에서 전부 다 쭉쭉쭉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자리 차지라는 게 지금 요 두 번째 아이콘이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 세로는 문단 위에 0mm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단의 왼쪽이라고 돼 있죠. 요것만 이제 우리가 가운데로 변경을 시켜주고 세로는 문단 위에 0mm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깥 여백을 설정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바깥 여백을 설정할 때는 여백 및 캡션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백 캡션 이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바깥 여백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설정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위쪽은 4mm다 아래쪽은 5mm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위쪽과 아래쪽 여기다가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위쪽은 4mm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5mm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크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제목이다, 우리 항목축이다, 갑축이다, 범례다 해서 얘네들의 글꼴을 우리가 11포인트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글꼴을 싹 다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 그때 차트 제목은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차트 그림을 보니까 차트의 제목이 아파트값 상승률하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 사이에 이제 우리가 사이뛰기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차트 제목 글씨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제목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죠. 제목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아파트값 한 칸 띄고 상승률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크기를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11포인트로 변경을 시키고 설정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갑축을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글자 크기를 이제 11포인트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목축도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를 11포인트로 만들어주고 설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요. 범례도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바꿔주고 설정이요. 그리고 이 범례의 위치도 아래쪽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이 범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우리가 범례 속성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범례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 아래쪽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해서 범례 위치를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개체 속성 창은 우리가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범례가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여기까지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를 표의 아랫단락에 배치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성한 이 차트 있죠? 이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X요. 컨트롤 X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잘라내기가 되죠. 그럼 표 아랫단락 여기서
요 엔터 표시 있는 곳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가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차트가 이렇게 이제 아랫단락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이제 아랫단락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 차트 아래쪽에 있는 이 문단 있죠? 이 문단 어디까지 이제 나타나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야 돼요. 지금 우리 차트가 지금 여기까지 작성이 되어 있고 나하고 기록했다. 여기까지 이제 아래쪽 단락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차트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표시가 됐고 나하고 기록했다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차트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스타일 아까 적용시켜줬죠. 얘네들도 싹 다 이제 스타일 전부 다 이제 적용을 시켜줬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각주도 아까 전부 다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단락 좀 보자고요. 오른쪽 단락을 보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가 아까 스타일 다 적용시켜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싹 다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다 적용을 시켜줬죠.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니까 지금 여기 정각기호 집어넣어라. 아까 전부 다 해준 거고 스타일 적용시켜라. 싹 다 이제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우리 꼬릿말 그리고 쪽번호 그리고 머릿말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머릿말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머릿말을 봤을 때 머릿말을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지 상단 좌측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머릿말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머릿말이다 꼬리말이다 쪽번호다 하고 집어넣을 때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머릿말하고 꼬리말은 우리 단축키가 똑같죠. 컨트롤 NH를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쪽번호는 컨트롤 NP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트롤 NH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머릿말 꼬리말하고 이렇게 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머릿말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릿말을 집어넣을 때 대소문자 섞여 있으니까 대소문자 잘 구분해서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먼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인 서울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소문자 구분해서 글씨 틀리지 않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글씨를 다 쓰면 커서가 이제 맨 뒤에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꾹 누르고 홈을 눌러주면 이 한 줄이 싹 다 이제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머릿말은 한 컴 도둠으로 해라, 12포인트로 해라, 진하게 그리고 남색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글씨 모양을 바꿀 거니까 Alt L 우리의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한 컴 도둠이다. 한 컴 도둠하고 우리가 이제 직접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12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Alt 키를 눌러봤을 때 기준 크기가 Z죠. 해서 Alt Z 12 이렇게 이제 써주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진하게는 우리 B죠. B 해서 B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색은 남색이다 그랬으니까 남색과 비슷한 색깔 요거 찍어 보니까 그때 이제 RGB 값이 58에 60에 132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아니죠. 아니니까 빨리 우리가 테마 바꿔줘야 됩니다. 해서 오피스란 테마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남색 요거 찍어보니까 51에 153 얘가 맞죠? 요 색깔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설정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머릿말이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우리가 이곳에서 또 빠져나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Shift ESC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릿말 이제 끝이요. 해서 위에 올라가서 보면 지금처럼 아파트먼트 우리 마켓 프라이스 인 서울하고 이렇게 이제 머릿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꼬리말 좀 집어넣자고요. 꼬리말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단에 중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꼬리말이요. 해서 우리가 꼬리말을 집어넣을 때도 단축키 컨트롤 NH를 눌러주면 되겠죠. NH를 누르고 우리 꼬리말로 요거 이제 변경시켜 줘야죠. 그러면서 이제 만들기 눌렀더니 맨 밑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꼬리말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보지 한 칸 띄고 제11권 한 칸 띄고 제8호 이렇게 이제 써주고 한 칸 띄고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2022년 한 칸 띄고 9월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꼬리말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꾹 누르고 홈을 눌러서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한 상태로 우리가 맑은 고딕 10포인트 진하게 빨강 가운데 정렬해라. 요거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글자 모양 들어가자고요. Alt L이요. Alt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글자 모양하고 짜잔하고 뜨죠. 그럼 여기다 이제 맑은 고딕하고 직접 이제 입력해 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우리가 Alt Z 1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진하게 B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색이요. 글자 색은 이제 빨강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빨간색 찍어서 255, 00 맞나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빨간색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설정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빨간색이 다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죠. 가운데 정렬할 때 그때 단축키가 Ctrl Shift C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가운데 정렬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꼬리말 설정을 다 했으니까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겠죠. 빠져나갈 때 Shift ESC요. 그리고 이제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꼬리말이 이렇게 이제 설정됐다. 그렇게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번호 집어넣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쪽번호를 보니까 쪽번호는 이 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3번 동그라미 3번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쪽번호를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P요. 컨트롤 NP를 누르게 되면 쪽번호 매기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는 쪽번호를 보니까 오른쪽 아래다가 집어넣어라. 그럼 위치 여기서 이제 오른쪽 아래로 요거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죠. 그리고 모양은 이제 원문자로 하래요. 자, 모양 바꾸자고요. 자, 번호 모양 요거 찍어서 원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줄표 넣기는 선택 안함. 여기 보니까 줄표 넣기에 이제 체크 표시돼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 해제해 주고요. 그리고 시작 번호를 지정해라. 시작 번호는 지금 1번으로 돼 있는데 요거 이제 3번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넣기요. 넣기 누르고 맨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동그라미 3번 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부 지상을 싹 다 이제 처리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서를 전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서 작성이 다 끝나면 우린 뭐 해야 돼요?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되도록이면 이제 단축키를 좀 이용하세요. 우리가 단축키를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마우스로도 전부 다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마우스만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고요. 우리는 제한된 그 시간 안에 모든 작업을 다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까지 전부 다 끝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단축키랑 우리 마우스랑 섞어서 쓰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단축키가 이제 익숙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만 단축키 쓰는 걸로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이 단축키가 이제 손에 익으면 훨씬 더 빠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단축키를 쓰면서 문제 꼭 한번 풀어보세요.